내돈내산. 네, 안녕하십니까, 정곰입니다. 오늘 가져온 아이템은 바로 넷기어 AX1800 와이파이 6 공유기를 리뷰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개봉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요즘처럼 메쉬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왜 하필이면 이 녀석을 들고 왔느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녀석은 2021년에 나온 무려 4년이나 된 꽤나 오래된 기종이다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선택한 이유, 지금 제품 까보면서 하나둘씩 얘기해보도록 하죠. 사실 이 제품을 까는 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넷기어라고 하는 요 꽤나 큰 크기의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거대합니다.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. 라우터라고 여기 써있고 비닐이 쌓여져 있습니다. 비닐을 벗겨볼게요.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나면 본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안테나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내용물은 이 이더넷 케이블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아답터가 들어가 있는데 글로벌 버전으로 여러 개를 꼽을 수 있도록 이것과 우리나라의 220V에 맞는 요게 들어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들어있어서 꼽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설치하고 사용을 하기만 하면 끝이죠. 제가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, 넷기어 무선 공유기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넷기어 증폭기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.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녀석을 선택한 이유는 더 원활한, 그리고 벽간 통신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겁니다. 저는 원래 네티즈 메쉬라고 되어 있는 그 기종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녀석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파 방해인지 아니면 벽간 문제인지 가끔가다 와이파이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와이파이 뿐만이 아니라 유선 인터넷 자체도 잠깐 이렇게 블랙아웃 되는 순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. 기기상의 좀 불량일 수도 있겠고, 옆집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전파 방해들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좀 신호가 끊어지는 경향성이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이 기기를 구매했을 때에 제가 이 스펙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저렴이 중에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, 안타깝게도 와이파이 5를 제가 잘 모르고 구매를 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빨리 이제 무선 공유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에 급급했었는데, 돈을 들이더라도 이 녀석을 샀으면 3만원 아끼는 거였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기기의 성능이 중요하잖아요. 어떤지 좀 보고 올까요? 네, 다소 좀 지저분하지만 요 메쉬 요 녀석을 교체하는 과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기어 AX1800 성능이 어떤지 보고 왔습니다.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좋게 안정적으로 잘 뽑아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. 네, 사실 이 리뷰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왜 저걸 구매했지?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기기보다 훨씬 더 비싼데 왜 저걸 구매했지?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.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익스텐더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. 지금 현재 트라이밴드 기술로 해서 신호증폭기가 멀어지게 되면 전송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줘요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신호는 증폭이 됐지만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전송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 커버리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신호 전송률이 떨어지는 게 좀 적을 뿐더러 이 신호 강도 자체도 굉장히 좋게 강하게 이제 뿌려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 이 제품이 3년 전에 출시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싼 금액이었어요. 익스텐더 주제에 11만 8천원에 출고가가 정해졌고, 지금은 물량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7만원 혹은 2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, 그나마도 해외 구매로 주로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익스텐더거든요. 사실 당시에 저 제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이게 방과 방의 거리가 머니까 무선이 잘 안 터지네, 확장기 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뿌려주면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성능도 그럭저럭 괜찮아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렇다고 와이파이 5를 지원하는 네티즈 메쉬 제품을 또 하나를 사서 메쉬로 구성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. IP타임 제품 99,000원 하는 동일 스펙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전송률이 좋은 IP타임의 그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제품 지금 갖고 있는 신호증폭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13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익스텐더가 생각보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, 보통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벽으로 좀 어느 정도 막혀있고 중간 장애물들이 좀 많으면 사실 전송률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.
그런데 이 제품은 전속률이 떨어지질 않아요. 보시다시피 본품 앞에서 바로 잰 속도가 800mbps 나오는데 이 확장기 앞에서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전속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와, 이거 성능 상당히 좋네,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벽과 벽이 어느 정도로 막혀있고 거리도 상당히 먼데도 이 정도의 그 성능을 뽑아주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는 녀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뭐 그냥 다른 제품 IP타임 같은 제품 구매해가지고 그 녀석과 이 녀석을 물리면 되지 않겠어?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좀 의미가 없었던 게 예전에 SK에서 주셨던 최신 무선 공유기와 지금에 있는 이 익스텐더와 싱크로를 물려가지고 와이파이를 써봤는데 얘가 같은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약간의 특성을 타서 전파 방해가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다행인 것은 저희 집에 사용하고 있는 1GBps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녀석이다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탑재된 하드웨어적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지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좀 이렇게 끊김이나 버벅임 같은 것이 없을 걸로 기대가 돼요.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이 사용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막 연결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 상태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두 제품을 출시가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충 한 20에서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. 지금 구매해서 구축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대충 한 5에서 6만원 정도 하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메쉬 와이파이 공유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공유기들 한 두서너 대를 사서 와이파이 신호가 조금 약하다 하는 방에 하나씩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 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 제 영상 쇼핑 카테고리로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. 그 제품 한번 쭉 둘러보시고 괜찮다 싶은 것들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곰빠.